따르르릉.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번쩍 눈이 떠지더라고요.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한데 제 마음은 벌써 대낮처럼 화냈네요. 오늘은 영호가 오는 날이었으니깐요. 어젯밤 늦은 시간에 녀석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밤새 저를 설레게 했거든요. 아줌마, 저 내일 쉬는데 몸이 너무 허하네요. 보양식 좀 끓여주셔야겠어요. 몸보신이라는 핑계. 그게 우리만의 신호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얼마 만에 푸는 회포인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푸석하던 얼굴에 언제부턴가 생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나이 50 다 돼서 이게 무슨 주책인지 실실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네요. 나이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연하남과 그것도 내 아들놈의 둘도 없는 친구와 이런 관계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조차도 영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평생 남편에게 목석 같다는 소리나 듣고 남자에게는 도무지 흥미도 없던 저였으니깐요. 외로움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고 그저 조용하고 재미없게 늙어갈 운명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영호와 사랑을 나누는 밤이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곤 해요. 억눌려 있던 모든 감각이 폭발하고 제 안에 이런 뜨거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솔직해지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찰떡궁합이라는 걸까요? 50살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남자의 맛,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화면에 뜬 우리 강아지라는 이름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여보세요? 잠이 덜 깬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죠. 아줌마, 아직 자요? 이야, 잠꾸러기네. 저 오늘 일찍부터 아줌마 생각에 잠이 다 깼는데 능글맞은 목소리에 웃음이 터졌어요. 어머, 우리 강아지. 아침부터 무슨 아양이야. 몸보신할 생각에 잠이 안 오디? 알면서 그 노랗고 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힘 좀 내야죠. 요즘 통기운이 없어서. 아이고, 이 선수. 그 힘은 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일부러 짓궂게 놀리자 수화기 너머로 녀석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힘쓸 때는 아줌마가 제일 잘 알 텐데. 저녁에 갈게요. 배 싹 비워놓고. 쿵.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네요. 알았어. 이 녀석아. 푹고와 놓을 테니 조심해서 나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지금 제가 딱 그 짝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영호에게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녀석의 거침없는 손길과 뜨거운 눈빛에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는데요. 이젠 아니에요. 그 자극적인 시간에 완벽히 적응해버린 저는 이제 그 시간을 누구보다 마음껏 만끽하고 즐기게 되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가장 실한 토종닭과 온나물을 사서 커다란 냄비에 앉혔고요. 보글보글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꼭 제 마음 같더라고요. 오늘 밤 영호가 오면 저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여자가 될 것이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혜숙. 올해 49살이 된 아줌마예요. 아파트 상가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지 8년째네요. 10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은 아들 민철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 군인이 되겠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어릴 때부터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대신 운동신경은 끝내줘서 잠시 배구 선수로 코트를 누비기도 했죠.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게 아들의 군인 선언은 정말이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하지만 민철이는 먼저 간 제 남편을 쏙 빼닮아 완전 황소고질이에요. 제가 녀석을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이번에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훈련소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니 그제야 외로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자가 그립다기보단 그냥 사람이 그리웠어요. 온기가 필요했다고 할까요? 친구들을 만나봐도 다들 남편 자랑, 자식 자랑뿐이라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었죠. 그래서 소개로 돌싱남을 몇 번 만나봤지만 다들 꿍꿍이가 있는 남자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 삶에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제 아들 민철이의 단짝 친구 영호가 제 남자가 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영호는 민철이와 중고등학교 시절 배구공 하나로 붙어 다니던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집이 멀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영호는 주말이면 으레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죠. 처음 본 게 고1 때였는데 그때 이미 키가 190이었어요. 교복이 작아 보일 정도로 떡 벌어진 어깨에 앳된 얼굴. 살면서 그렇게 큰 사람은 처음이라 입을 떡 벌리고 쳐다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영호는 덩치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시골 촌놈이라 그런지 어른한테 깍듯했어요. 처음 본 날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대뜸 이러는 거 있죠. 아줌마, 제가 태어나서 본 아줌마 중에 제일 예쁘세요. 강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살갑게 구는 영호가 꼭 다른 아들 같아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애썼어요. 특히 운동하는 녀석들이라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죠. 저희 집은 오딱을 즐겨 먹는데 다행히 영호도 옷을 안 타더라고요. 녀석이 오는 날이면 커다란 솥에 옷을 듬뿍 넣고 국물이 샛노래질 때까지 쿡 구워서 몸보신을 시켜줬어요. 닭고기를 다 먹고 찹쌀죽까지 싹싹 긁어먹는 녀석들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민철이는 운동을 그만두고 영호는 실업팀으로 가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게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몇 년 만에 영호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계세요? 낯익은 듯 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문을 가득 채운 거대한 실루엣에 순간 숨을 멈췄어요. 어머, 누구 영호야? 영호 맞니? 아줌마, 저예요. 영호. 와, 하나도 안 변하셨네. 더 예뻐지셨는데요? 이놈의 자식, 능글맞게 말하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달려가 녀석을 와라 끌어안았어요. 품에 안긴 영호의 몸은 돌덩이처럼 단단했고 훌쩍 커버린 키에 제가 다 품에 쏙 들어올 정도였죠. 세상에, 키가 더 컸구나. 어휴, 천장에 머리 닿겠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럼요. 근데 아줌마가 해주시던 오딱 맛은 어디 가서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생각났어요. 그리웠다는 말, 특히 제가 해준 오딱이 생각났다는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이번에 팀을 옮기면서 이 동네로 오게 됐다며 이제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어른이 된 영호에게 근사한 저녁을 얻어먹었네요. 그날 이후 영호는 정말 약속처럼 틈만 나면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훈련이 없는 날이면 을에 간식을 사들고 와서 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고 덥수룩해진 머리를 다듬으러 오기도 했죠. 녀석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그 커다란 덩치의 작은 가게가 꽉 차는 기분이 들곤 했네요. 처음에는 제 미용실 손님들만 힐끔거리며 수군댔는데 영호의 방문이 잦아지자 소문은 아파트 상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 네일숍 김 원장부터 아래층 분식집, 아줌마까지 영호가 나타나면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바빴거든요.
하루는 네일숍 김 원장이 파츠를 빌리러 왔다가 마침 머리를 감고 있는 영호를 보고는 제게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원장님, 저 총각 누구야? 매번 오네. 웬만한 배우 뺨치네. 키 좀 봐. 아, 우리 아들 친구예요. 이번에 이쪽으로 운동팀을 옮겨서 자주 와요. 제 대답에도 김 원장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가시질 않았죠. 그날 오후 아예 작정이라도 한 듯 옆 가게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혜숙 씨, 잠깐 얘기 좀 해. 저 총각 진짜 아들 친구 맞아? 아무리 봐도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숨겨둔 애인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형님. 나이 차이가 몇인데. 저는 손사래를 치며 얼굴을 붉혔지만 그들의 짓궂은 농담은 계속되었어요. 아유, 요즘 나이가 대수야? 저렇게 훤칠하고 몸 좋은 총각이 뭐가 아쉬워서 맨날 원장님 가게만 찾아오겠어.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만. 아줌마들의 노골적인 농담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영호인데 하는 유치한 질투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이며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정말이라니깐요. 우리 민철이랑 배구 선수 같이 했고 지금도 실업팀 선수예요. 못 믿겠으면 직접 보세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영호의 이름을 쳐서 프로필을 보여주었어요. 소속팀과 195cm라는 키, 포지션까지 상세히 나오는 걸 보고 나서야 다들 어머, 진짜네, 대단하다 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원장님, 그럼 저 총각 여자친구는 있대? 우리 조카 한번 소개해주면 안 될까? 그러게 말이야. 몸이 아주 돌덩이 같아. 저런 남자랑 살면 매일 밤이 행복하겠네. 호호호. 그들의 수군거림은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다른 여자들이 영호를 탐내는 게 싫었고 동시에 그들의 원초적인 호기심이 제게를 옮겨붙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영호를 더 이상 민철이 친구로만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딱 굳는 셔츠 위로 꿈틀거리는 등 근육, 머리를 감겨줄 때 목덜미에 닿는 단단하고 뜨거운 손가락, 굵고 낮은 목소리까지 녀석의 모든 것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저런 남자랑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위험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날도 마지막 손님까지 다 돌아가고 이용실엔 저와 영호 둘만 남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다른 여자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은 탓인지 괜히 영호를 흘깃거리며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애써 마음을 다잡고 가게 정리를 하는데 꺼근한 어깨를 두드리며 인상을 찌푸리자 그걸 본 영호가 물었어요. 아줌마, 어깨 안 좋으세요? 응. 직업병이지 뭐. 하루 종일 서서 팔을 쓰니까 뭉치고 뻐근해. 그럼 제가 한번 풀어드릴까요? 저 이런 거 전문이에요. 영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제 등 뒤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순간 낮에 아줌마들이 나누던 음흉한 농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녀석의 크고 뜨거운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영호의 손길은 정말 전문가다웠어요. 제 얼굴만 한 손바닥으로 뭉친 곳을 정확히 찾아내 꾹꾹 눌러주는데 아프면서도 시원한 그 느낌에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아줌마, 힘 좀 빼보세요. 몸이 너무 굳어 있어요. 아, 아야, 거기. 어우, 시원하다. 너 정말 손이 약손이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은 자기가 풀 줄 알아야 하거든요. 맨날 만지는 게 근육인데요, 뭐. 영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어요. 녀석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움찔거렸죠. 어깨를 주무르던 녀석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 등줄기를 따라 움직이자 저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제 반응을 느꼈는지 영호의 손길이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리고는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드릴게요. 한번 엎드려 보세요. 제대로라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미 달아오른 몸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어요. 저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녀석이 가리키는 소파에 엎드렸죠. 영호는 거침없이 제 등과 허리, 그리고 다리까지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민망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점점 나른한 쾌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죠. 한참 동안 녀석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문득 그 손길이 멈췄어요. 정적이 흐르자 저는 의아해서 고개를 살짝 굴렸죠. 제 등 위에서 영호가 깊은 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녀석은 이쯤에서 멈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인 제게 장난이 너무 심했나 싶었을 수도 있고 그저 순수한 마사지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려 했을 수도 있죠. 아줌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건 제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쉰을 앞둔 제 인생에 다시 없을지도 모를 이 짜릿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소파 쿠션에 더 깊이 묻으며 나른한 신음을 흘렸어요. 제대로 한다며 좀 더 해봐. 그건 완벽한 승낙이자 더 깊은 곳으로 와달라는 초대였죠. 잠시 멈췄던 녀석의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대담해졌어요. 영호야, 거긴 좀. 제 목소리는 거절이 아닌 수줍음 섞인 교태에 가까웠죠. 영호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제대로 풀어야죠. 가만히 계세요, 아줌마. 저 믿으시죠? 그 말에 저는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죽은 남편과도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완전한 기쁨을 저는 아들의 친구에게서 처음으로 배웠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영호는 저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닐까 하고요. 처음에는 그저 짓궂은 장난이었을 텐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푹 빠져드니까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끝까지 가준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같은 거였죠. 외로운 아줌마를 위해 젊은 자신을 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를 안고 있던 녀석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눈빛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영호도 분명 저만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이 순간을 즐기고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옷달은 우리 둘만의 은밀한 신호가 되었어요. 영호는 쉬는 날이면 옷달을 핑계로 집으로 찾아왔고 밥값은 해야죠라며 제 몸을 마사지해 주었죠. 아들 민철이에 대한 죄책감도 잠시. 28살 젊은 남자가 주는 뜨거운 사랑은 제 메마른 삶의 단비와도 같았어요. 영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주말 저녁은 옷달기였죠.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고 우리는 말없이 닭다리를 뜯으며 TV를 봤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자 영호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묵직한 무게와 따스한 체온이 제게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저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녀석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어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철없는 생각을 하던 순간이었어요. 늘 장난기 가득하던 영호가 웬일인지 조용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어깨에 기댄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줌마, 응? 왜? 우리 강아지. 무슨 할 말 있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곧바로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제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저 있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 그래? 무슨 일 있어? 운동하다 다쳤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순간 TV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세상에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죠.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힘을 주며 물었어요. 어? 아, 그래. 잘 됐네. 아이고, 우리 영호 다 컸네. 어떤 사람인데? 저희 팀 닥터인데 저보다 3살 많아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영호는 제 표정을 살피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되게 똑똑하고 제 일도 잘 이해해주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아줌마한테는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수줍게 웃는 영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이 관계의 끝을 예감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저는 어른이니까, 민철이 엄마니까. 저는 녀석의 등을 토닥이며 짐짓밟게 웃어 보였어요. 그럼 당연히 나한테 먼저 말해야지. 잘했어. 얼마나 만났는데? 3달 좀 넘었어요. 그동안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바보같이. 그런 좋은 일은 빨리빨리 자랑했어야지. 사진 없어? 어디? 얼마나 예쁜 아가씨인지 얼굴 좀 보자. 제 말에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환하게 웃는 지적인 인상의 여자였죠. 영호 옆에 선 그녀는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어머, 인상도 좋고 예쁘다. 우리 영호 사람 보는 눈 있네. 잘해줘. 알았지? 그날 밤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녀석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녀석을 보내고 문이 닫히는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마르고 나니 억울함이나 원망 대신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영호는 제게 남자가 아니라 멈춰 있던 제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해준 계기였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준 뜨거운 불씨였죠. 그 덕분에 저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신을 앞둔 나이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저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보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만나 평범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졌어요. 영호와의 뜨거웠던 기억은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비밀처럼 간직한 채로요. 그 기억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을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줄 거라 믿어요. 고맙다. 영호야. 철없는 아줌마의 인생에 불을 지펴줘서. 너는 내게 남자였고 아들이었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은인이었단다.